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법원에 패배하면서 국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임의로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정부와 경찰이 멘붕에 빠질 것 같은데요. 네, 이번 판결은 법률상 집회 금지 구역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무실 인근으로까지 확장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해 국민들의 집회 자유를 억압하려다 개망신을 당한 정부와 경찰인데요. 네, 법원은 시민단체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5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앞서 시민단체들은 작년 4월과 5월에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신고를 했지만 네, 모두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었는데요. 네, 당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구역인데 용산 집무실 역시 주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저에 해당한다라는 황당한 궤변을 펼쳤었습니다. 네, 하지만 관련 소송 1심에선 모두 시민단체들이 승소를 했는데요. 네, 1일 참여연대 재판부터 3월 촉불 전환이 낸 소송까지 법원은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까지 포함시켜 해석할 충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특히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확장하는 것은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민의 귀를 기울이며 소통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경찰에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네, 이에 경찰은 즉각 항소했지만 이번 항소심 결과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2심 재판부 역시 집무실 인근 집회가 허용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집행이라는 헌법적 기능은 보호될 수 있다. 관저에 집무실을 포함할 경우 집회 자유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장소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판결인데요. 네, 말로는 자유를 외치지만 국민들의 자유는 억압하려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네, 정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은 대가가 너무나 가혹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인사검증에 실패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지난 2년 동안 근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거래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심지어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을 했던 지난해 1월 5일과 1월 17일에도 상장 지수 펀드를 거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네, 북한 도발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 후보자의 20대 자녀가 과거 중학생 시절 학교 폭력에 가담해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네, 김 후보자 주식 거래 내역을 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2년간 십수 차례나 주식이나 ETF를 거래했다고 합니다. 네, 모든 거래는 근무 시간인 오전 10시와 11시 사이,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더 화가 나는 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 5일과 지난해 1월 17일에도 주식을 거래했다고 합니다. 네, 김 후보자는 당시 국방부 산하 국방개혁실에서 국방운영 개혁 추진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김 후보자는 또 해군 작전 사령관으로 복무 중이던 올해에도 근무 시간 중 수차례나 주식을 거래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쟁 나도 지만 살려고 도망갈 듯. 전쟁통에도 주식하고 앉아 있겠네. 나라 방어는 안 하고 자기 주식 방어만 하고 앉았네라는 댓글을 달며 윤 정부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녀 학폭에 이어 북한 미사일 쏜 날에도 주식 거래하는 사람을 합참의장에 앉히려 하다니. 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으니 나라가 빠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입벌구를 선보이면서 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네, 일회용품 규제 정책 시행을 17일 앞두고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시행을 무기한 미루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그대로 써도 된다고 말하면서 친환경 빨대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위기라고 합니다.
네, 기업 대표들은 이미 만들어둔 것만 3천만 개가 넘는데 반품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분명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너무나 황당합니다. 원래 정부는 이번 달 말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었는데, 네, 갑자기 예고도 없이 시행을 무기한 미루면서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네, 계약은 줄줄이 취소됐고 반품 요청은 쏟아져 밀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친환경 빨대 제조업체 대표는 최근 합동 설명회 할 때 무조건적인 시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생산을 계속했다. 이제 다시는 정부 말 안 믿을 거다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다른 종이 빨대 업체들도 갑자기 말을 바꾼 정부 탓에 위기에 내몰렸다며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말을 바꾼 건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제주와 세종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네, 이젠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뻔뻔함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곳 가게들 역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원래 추진했던 정책을 변경을 하려면 관련 업체에 미리 통보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닐까요? 네, 나라 운영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개판으로 이끌고 있으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